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전세 사기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양한 피해 사례를 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소위가 다시 열리는데요. 특별법의 쟁점 TK광장의 결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5월 9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작업 구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남구미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 중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지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령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포장 보수 작업 중입니다. 작업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동명휴게소에서 다부터널까지 3km 정도 차량 길게 이어지며 막힙니다. 마음의 여유 갖고 지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입니다.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 교통량 많습니다. 차간 거리 바짝 좁혀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대학로 위로는 복현 오거리에서 서문삼거리 방향으로 서문삼거리에서 신호 2번 받아 지나겠습니다. 태전로 태전교가교에서 대구병원 내거리 방향으로는 두성타운 앞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안심로 위로는 안심주공 내거리에서 유라역 방향으로 안심주공 내거리 지나면서 막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겠고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바다 물결은 2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6도, 습도는 60%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거리 곳곳에 걸린 현수막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죠. 어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시행 첫날이었는데요. 네. 일선에서는 정부 방침과 현행법이 엇박자를 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크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버스 정류장 같은 사고 취약 지역 설치 금지, 또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2개 초과 설치 금지, 또 보행자가 지나가거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곳은 2m 이하 높이 설치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네,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막상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주요 교차로에는 여전히 현수막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4-5개 현수막이 동시에 붙어 있는 경우도 여전했는데요. 허가받은 게시일이 며칠씩 지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이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통과 전까지는 지자체 차원이 본격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게 뭐 설치 장소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초과 설치 금지 조항들이 있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관련 입법들도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까지는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바라야 할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각 당협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미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민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포항 한동대 청소 노동자들이 어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날 한동대 청소 노동자 33명이 본관과 생활관에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파업과 함께 호소문을 학교 곳곳에 붙이면서 네. 한동대가 노조와 맺은 협약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협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예,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청소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골자입니다. 이곳 청소 업무는 한동대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인데요. 한동대가 하청업체에 먼저 증원을 요청해야 이 업체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노조에서는 한동대가 3년 전 맺은 이 협약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지난해 한동대와 노조가 진행한 임금 협상도 최근 결렬되면서 갈등이 격화된 모습입니다. 노조 측은 학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규탄 집회나 전면 파업 등 집단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교 입장은 어떤가요? 예, 학교에서는 대학도 사정이 어려운데 노조 주장이 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청소 구역을 따져보면 이전보다 줄어든 측면도 있고 교직원들은 15년째 급여가 동결됐는데 청소 노동자들은 식비도 올려줬고 또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춰 급여도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처우 개선 협의도 대학이 아닌 하청업체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학교와 노동자 측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협의 창구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중소기업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올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9%가 나왔는데요. 작년 1분기에 비해 2배 넘게 뛴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경기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은행으로 또 연쇄적으로 위기가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예, 대구은행에서 회수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대출을 뜻하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1분기 0.49%에서 올해 0.6%까지 올랐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경기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융권 역시 앞으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나 이자 상환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는 쉽지 않은 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관리에 좀 힘을 써야겠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에서 만든 특별법 가안이 최근 완성돼서 국회 법제실 차원이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초안이 벌써 완성이 됐군요. 그렇다면 이 법안의 발의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예, 국회 법제실은 의원들이 법률안 위반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인데요. 대구시 법안에 담긴 조문이 완성도나 또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검토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걸리는데요. 네. 이후 법안의 일부 수정을 가하고 지자체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실질적인 발의 시점은 7월쯤에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7월. 그러면 입법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대구하고 광주가 손잡고 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서 네. 달빛철도까지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속도 조절론도 있습니다. 또 올해 세수 부족분 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할 거란 분석도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만만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이런 문제를 극복할 방법 중 하나로 광주 정치권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데 법안 통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철도 건설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와 보디빌딩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네, 운동은 부모님께서 이제 헬스클럽을 운영하셔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보디빌딩 선수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트레이너로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업군으로 가지게 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부상 노출에 대한 위험도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 더 운동을 정말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좋고 저는 만족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코로나19가 가장 심했을 그 시기에는 오셔서 혹시나 감염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운동을 많이 안 오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가 잘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이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저는 트레이너로서 봤을 때 운동을 쉽게 생각해서 부상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운동이고 혼자 하는 운동이더라도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배우고 혹은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라도 공부를 해서 운동을 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여야가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의 쟁점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박준섭 변호사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요, 당초 6가지 조건에서 4가지로 축소가 됐습니다. 특별법 수정안의 큰 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안에 불과한 건데요. 네.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 동탄 신도시 이런 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나온 것인데 향후 2년간만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될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이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에는 피해자 인정 조건이 좀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게 무려 6가지의 조건이 인정이 돼야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비판이 일자 문턱을 조금 낮춘다는 취지에서 4가지 정도로 2가지를 이제 줄이는 수정안을 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비판이 많은 상황이고 대구에서도 사실 이 전세 사기 피해는 있어 왔고요. 네. 저도 4, 5년 전에 이미 이런 빌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3월에도 임차인 77명으로부터 50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서도 실태 조사를 좀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은 공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과 또 이를 원하지 않으면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네. 국사나 지방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각각의 주택 비율에 주택의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른 안분토록 하는 그런 제도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피해 임대인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피해자들은 반발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헌법과 또 전체 법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를 고려해 가면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제도적 한계도 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을 살펴보면 이제 크게 2가지거든요.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입니다. 이게 4가지로 줄였는데도 야당은 대상폭이 좁다고 하는 거죠. 네, 일단 문제는 2가지가 뭐냐면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 우려라는 조건이에요. 네네. 우려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불완전하고 좀 주관적이잖아요. 추상적이고. 보는 사람마다 우려가 있나?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법보다는 정부의 재량, 판단에 따라 가지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국 판단하는 주체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이제 주관적이거나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진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되는 하나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조건 중 하나가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이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애매한 거예요. 누군가 그러면 전세 사기로 고소만 하게 되면은 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경찰 수사가 적어도 마무리돼 가지고 경찰 수사 결과 이거는 사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있어야 이걸 판단해 준다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누가 도대체 전세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라고 본다는 건지 이게 이제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적이 있는 게 인천 미추홀구만 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한 2,700여 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기소된 사기범 수사 결과 사기로 기소된 건이 161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은 지원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법률안은 이제 확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있는데요. 사실 특별법이 예외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게 되면 엄격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소정안을 이제 더 보완해 가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우려, 의도, 판단 이런 건 사실 법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이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 이 피해 금액을 우선 갚아주는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빠져 있고 이제 여당에서 지금 발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법안에서는 들어가 있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가 네.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그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뭐 예컨대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먼저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 등으로 네. 일단 국가 재정으로 대신 변제한 다음에 네. 이제 사기범한테 나중에 구상금 청구를 하는 방안 이게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네. 것인데 전세 사기는 워낙 피해가 광범위하고 뭐 다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재난이다. 아, 사회적 재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호 안 하면서 이 사람들만 대신 갚아주고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죠. 국가가 선보상하라는 야당하는 결국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헌법과 법질서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구상하는 법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이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피해 보상한다는 이 야당안은 명확하고 확실해 보이지만 네. 다시 살펴보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책임져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왜 또 다른 그 범죄 피해자들이 우리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냐는 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모두 국가가 보상해 줄 것인지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들도 사회적 재난을 겪었다고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모든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모두 배상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 안은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야당안은 선명하고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은 선정적이고 조금은 포퓰리즘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국가가 피해자 보증금을 직접 제공하게 되면 이게 헌법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컨대 네. 근로기준법에도 그 체불임금이라든지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퇴직금을 못 주고 이런 경우에 네네. 국가가 일단 대신 변제를 하고 나중에 그 회사 사업주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게 근데 일반적이다. 네, 이제 이런 사례도 있는데다가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비판을 하자면은 정부 여당에서 예전에 나왔다가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그 비투를 했던 비투. MZ 세대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 국가의 재정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훨씬 심하죠 이게.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당한 사람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좀 유감이고 누구를 지원하면은 지원 안 된 사람에게 차별이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헌법 위반이라는 네네. 게. 그렇게 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를 다 지원하지 않으면 모두 다 평등권 침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다 위헌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좀 그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이제 남 탓을 하시거든요. 지금 전세 사기 일어난 근본적 원인이 문정부의 실책 때문이다. 근데 사실 그거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구 실책으로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그렇죠. 해결을 어떻게 대처할지 예,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관심사를 잘 포커스를 잡았으면 돌리려고 좋겠습니다. 한다. 그 헌법상 사회적 법치국가 원리로 네. 이를 근거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변제권을 뭐 준다든지 네네. 또 약자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마련해 있죠. 네네네. 그러나 이 문제는 사기 범죄 또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액이나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지금 마치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만약에 여당이 문제였다면 그건 문제였겠죠. 뭐 야당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계속 뭐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국민들의 선심을 쓰는 정책들을 멈춰야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심성 정책으로 보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피해에 대해서 네. 그 외면한다거나 그들의 아픔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헌법상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안정성 또 객관성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지 그때 편의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총선이 1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살 법안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생리상 당연한 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의 안이 이제 보증금을 피해본 보증금을 어떻게 뭐 회복시켜 줄까 이게 아니라 주택 자체를 사라.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전세금도 날렸지만 집에서도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쵸. 경매되면은. 네네. 그러니까 집을 사라. 그 돈이 모자라면 국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 안 또는 사기 싫으면 이제 LH에다가 주택을 넘기고 임대주택 형태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이제 뭐 대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생 모은 돈 정말 어려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빌라 전세 사시는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다 전세금으로 넣었다가 날렸는데 그렇죠. 그냥 그 집에서 살아라. 이거 외에 이제 날린 돈에 대해서는 그건 뭐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할 좀, 수 있죠. 예, 방향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네. 뭐 이모저모 더 고민들 많이 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뭐 그 소액 보증금을 일단 뭐 8,500만 원 정도로 올리자는 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또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죠. 형평성.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개별 사안들 범죄가 일어난 이 개별 사안들에 지금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택 문제를 국가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공공주택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자가 소유 대비 임대 비율이 50%에 이르고 공공 임대주택 보급률도 아주 높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05년 기준으로 임대료 20유로였던 건물에서 16년간 거주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놀라울 따름인 일인데요. 우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에 관한 관점을 바꾸어서 4인 이상 가족이 오랫동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3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공공주택으로 다량 공급해서 임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정책 설계를 좀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것은 그런 계기로 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그 이제 소액 보증금 그러니까 한도를 좀 줘서 이제 소액만큼은 이제 국가에서 무선 변제하도록 하자. 이 안은 저는 참 묘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이제 모든 이런 방식의 지원은 경계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 경계에서 살짝 못 미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근데 그게 걱정이 될 것 같으면은 사실 어떤 지원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상 최대한의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정적이 충분하면 최대한의 보장을 해주면 되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은 최소한 지켜달라는 기준을 가지고 최저 보장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일을 무한정 이렇게 다 해줄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특별법이 뭐 막 다 통과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모두가 바라는 특별법이 나오는 건 사실 또 어렵잖아요. 그럼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 특별법 말고 제가 파산법 조금 관심이 있어서 네? 이 도산법적 관점에서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파산을 안 시켜줍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정책자금 빌려가지고 1억 원 가까이 돈을 빌려서 다 지금 그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 젊은 사람들 5년 동안 개인회생하라고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게 해서 파산하게 해주는 제도로 가게 되고 갔으면 좋겠고 이게 꼭 해석상 조금 어렵다면 이 부분에 어떤 파산법의 개정도 한번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국가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다가 금방 망한 사람들에 대한 파산도 이렇게 파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이제 회색은 쪼개서 좀 갚아라라는 거고 파산은 한 방에 면책.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사람들은 빚은 떠안았는데 돈은 날리고 집도 날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빚이라도 탕감시켜줘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대출을 받지 않고 네.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은 또 이 부분에서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또 대안이 필요한 거죠. 네. 맞. 이 전세 사기가 정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적용.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지원에 관한 포커스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피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 방지하는 예방책 부분은 지금 이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갭 투자를 막아야 돼요. 지금 핵심은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서 네. 계약금 보통 10%니까 4천만 원. 이건 신용대출에서 내고 네. 나머지 3억 6천은 자기 아파트가 되기도 전에 전세를 먼저 놔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억 6천 전세를 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상 아직 자기 아파트가 되기도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빈번한 겁니다. 근데 이제 타국가에서 사실 이제 유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 전세 제도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전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예 뭐 극단적으로 이제 전세를 없애고 월세만 허용하든지 네네. 아니라면 전세금 상한을 근본적인 좀 설정하든지. 대거 계획이 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사실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점에서는 수긍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월세 부담이 높아져서 서민들에게 주거 비용 증대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제도를 없애기 전에 이 모든 제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제도에 대한 신중한 이제 정책 판단들은 필요하죠. 네, 아까 또 공동주택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TK 광장의 결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박준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보니까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월 9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